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핏빛꽃잎. 서정희는 습관처럼 정원을 거닐었다. 늦여름의 정원은 핏빛 꽃잎을 흩뿌리는 맨드라미로 붉게 타올랐다. 강렬한 붉은 빛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잿빛으로 쓰러질 듯한 섬뜩한 아름다움이었다. 정희는 맨드라미 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러나 핏빛 붉은색은 왠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2층 양옥집, 넓은 정원, 남부럽지 않은 풍족한 생활.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적어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정희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다. 수십 년 동안 깨진 도자기처럼 금이 간 마음을 애써 봉합하며 살아왔다. 완벽한 척, 행복한 척,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썩어 문드러진 골문 상처처럼 깊고 어두웠다. 결혼 40주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남편 박태준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식어버렸다. 권태, 무관심, 침묵. 낡은 흑백 영화처럼 빛바랜 부부관계는 더 이상 덧칠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다. 아들 부부는 분가했고 집안에는 정희와 태준 단 둘만 남았다. 텅 빈 집, 텅 빈 식탁, 텅 빈 침실. 정희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메마른 감정의 찌꺼기만을 씹어 삼켰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은 아름다웠지만 덧없이 쓰러지는 붉은 빛은 노년의 황혼과 닮아 있었다.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숙명이라고 체념했다. 삶은 이미 끝났다고 남은 것은 죽음만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핏빛 맨드라미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는 욕망은 잿빛 체념을 거부하며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며느리 강민주는 정희에게 낯선 존재였다. 아들 박준영이 데려온 여자,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낡고 빛바랜 흑백 영화 속에 갑자기 끼어든 컬러 사진처럼 이질적이었다. 민주는 밝고 싹싹했지만 어딘가 텅 비어있는 듯한 눈빛은 정희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며느리는 가면이었다. 완벽한 며느리, 착한 아내, 순종적인 여자. 가면 뒤에 숨겨진 민주의 진실은 검은 호수처럼 깊이를 알 수 없었다. 태주는 민주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 늙고 무뚝뚝한 남편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정희에게 낯설고 불쾌하게 느껴졌다. 민주가 집에 올 때마다 태주는 젊은 시절처럼 활짝 웃었고 민주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늙은 남편의 추한 욕망, 젊은 여자에게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늙은 욕망, 정희는 역겨움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우연히 남편과 며느리의 은밀한 만남을 목격했다. 정원 깊숙한 곳, 핏빛 맨드라미 아래 태준과 민주가 껴안고 속삭이는 모습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금지된 욕망은 핏빛 꽃잎처럼 붉게 타올랐다. 정희는 숨을 멈춘 채 두 사람의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심장이 쿵쿵쿵쿵 격렬하게 울렸다. 배신감, 분노, 질투, 절망. 걷잡을 수 없는 감정들이 핏물처럼 끓어올랐다. 정희는 며느리의 불륜을 확신했다. 남편과 며느리, 금지된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역겨운 배신, 용서할 수 없는 죄악. 정희는 복수를 다짐했다. 핏빛 꽃잎처럼 붉고 잔혹한 복수를. 며느리를 파멸시키고 남편에게 뼈저린 고통을 안겨주리라. 정희의 눈은 복수의 불꽃으로 이글거렸다. 가면 뒤에 숨겨진 정희의 진실, 핏빛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 정희는 가면을 벗어던졌다. 완벽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순종적인 여자. 가면은 허상이었다. 정희는 핏빛 욕망을 숨긴 채 살아왔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파멸을 계획했다. 정희의 복수는 치밀하고 잔혹했다. 며느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남편의 숨통을 조여왔다. 정희는 덫을 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다. 침묵의 정원, 핏빛 복수의 씨앗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정희는 며느리에게 접근했다. 가면을 쓴 채 친절한 시어머니, 따뜻한 조력자를 연기했다. 민주는 순진하게 정희를 믿고 따랐다. 전고 어리석은 여자, 늙은 여우의 덫에 걸린 불나방과 같았다. 정희는 며느리의 외로움을 이용했다.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냉대,
텅 빈 마음. 민주는 정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는 외로워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민주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어머니에게 기대세요. 저는 민주 편이에요. 민주는 감격하여 정희를 껴안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덫은 완성되었다. 이제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릴 뿐. 정희는 며느리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민주야, 여행 갈래요? 둘만. 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여행이요? 어머님과 저랑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답답한 집 떠나서 바람 쐬고 오자. 좋은 곳으로. 민주는 망설였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시아버지에게 들키면 어쩌나. 정희는 며느리의 불안감을 간파하고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다. 걱정 마.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여행. 우리 둘만의. 여행 당일 정희와 민주는 낡은 외제차에 몸을 실었다. 정희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낯선 풍경 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희는 며느리의 불안감을 즐겼다. 위험한 동행,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검은 자동차. 여행지는 외딴 섬이었다. 정희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봐왔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 섬에는 낡은 펜션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펜션 주인은 늙고 음침한 노파, 가득한 펜션은 핏빛 복수의 무대처럼 산산했다. 민주는 펜션 분위기에 즐겁했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다. 조용하고 좋잖아. 우리끼리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밤이 되자 펜션은 더욱 산해졌다.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으스스 울렸다. 민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정희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무서워? 걱정 마. 어머님이 옆에 있잖아. 저녁 식사 시간 정희는 며느리에게 고급 와인을 권했다. 이 와인 아주 특별한 거야.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빈티지. 민주는 와인잔을 받아들고 홀짝였다. 붉은 와인은 핏빛 유혹처럼 달콤했다. 와인을 홀짝이는 며느리의 붉어진 얼굴을 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핏빛 복수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와인이 몇 순배 돌자 민주는 손쉽게 취기가 올랐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흐릿하게 풀려갔다. 정희는 며느리에게 술잔을 계속 꺼냈다. 더 마셔. 오늘 밤 맘껏 즐겨. 민주는 붉어진 얼굴로 웃으며 와인을 들이켰다. 붉은 와인은 핏빛 동약처럼 달콤하게 스며들었다. 정희는 며느리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민주야, 남편 사랑해? 민주는 흐릿한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끈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한테는 다 말해도 괜찮아. 민주는 와인에 취해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남편에 대한 불만, 시집살이의 고통, 텅 빈 결혼 생활.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아버지에 대한 은밀한 감정을 고백했다. 존경, 흠모 그리고 욕망. 금지된 사랑의 속삭임은 핏빛 와인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정희는 며느리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덫을 놓았다. 민주야, 어머님도 외로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밤은 깊어지고 펜션은 침묵에 잠겼다. 정희는 며느리를 침실로 이끌었다. 낡고 산한 침실, 핏빛 복수의 무대는 마침내 막을 올랐다. 정희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와인잔을 건네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자, 마지막 한 잔.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민주는 비틀거리며 와인을 받아 마셨다. 붉은 와인은 핏빛 맹독처럼 며느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와인을 마신 직후 민주는 격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다.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주는 고통스러운 신음했다. 정희는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내 죄를 갚을 시간이야, 민주야.
핏빛 복수의 밤, 파멸의 그림자가 펜션을 덮쳐왔다. 고통 속에서 민주는 흐릿한 정신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낯설고 섬뜩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 핏빛 복수의 눈먼 여인의 광기. 민주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정희는 냉정하게 며느리의 애원을 짓밟았다. 용서? 웃기지 마.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정희는 며느리의 뺨을 짓밟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심판을 선고했다. 오늘 밤 여기서 넌 죽는 거야, 민주야. 민주는 절망했다. 핏빛 펜션, 핏빛 와인, 핏빛 복수. 모든 것이 붉게 물든 악몽처럼 느껴졌다. 벗어날 수 없는 덫, 피할 수 없는 파멸. 민주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까지 다가왔다. 정희는 며느리의 고통을 즐겼다. 며느리의 신음소리는 복수의 세레나데처럼 달콤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정희는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다. 파멸의 순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핏빛 증거. 복수의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사진이었다. 밤새도록 펜션에는 며느리의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정희는 며느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핏빛 복수의 밤은 길고 잔혹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며느리의 신음소리는 멎었다. 정희는 굳어버린 며느리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텅 빈 눈동자, 창백한 얼굴, 싸늘하게 식어버린 몸. 핏빛 복수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정희는 펜션을 나섰다. 새벽의 섬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핏빛 맨드라미는 밤새도록 핏물을 토해내고 잿빛으로 시들어 있었다. 정희는 섬을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핏빛 복수의 열기는 식었지만 텅 빈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다. 배는 무트로 향했다. 정희는 핸드백에서 카메라를 꺼내 밤새도록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얼굴, 핏빛 펜션, 핏빛 맨드라미. 핏빛 복수의 기록이었다. 정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사진, 핏빛 맨드라미 꽃잎을 클로즈업한 사진만이 화면에 남았다. 정희는 핏빛 꽃잎 사진을 마지막으로 삭제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빛 복수의 증거는 영원히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굳은 표정, 차가운 말투, 일상적인 가면을 다시 꺼내 썼다. 남편 태주는 며느리의 행방을 물었지만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여행 갔어요. 혼자.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익숙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정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텅 빈 식탁, 텅 빈 냉장고, 텅 빈 마음. 정희는 습관처럼 칼을 들었다. 도마 위에 놓인 붉은 토마토, 핏빛 맨드라미처럼 섬뜩하게 붉었다. 칼날이 토마토를 지시기듯 정희는 복수의 잔혹함을 되새겼다. 핏빛 복수는 달콤했지만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태주는 묵묵히 식사를 했다. 정희 역시 말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핏빛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식사가 끝나자 태주는 습관처럼 서재로 향했다. 정희는 홀로 텅 빈 거실에 남겨졌다. TV 화면에서는 막장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핏빛 복수극은 끝났지만 정희의 삶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정희는 침실로 향했다. 텅 빈 침대, 싸늘한 공기, 텅 빈 옆자리. 정희는 홀로 이불을 덮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환영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며느리의 모습, 핏빛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의 얼굴. 정희는 악몽에 시달렸다. 핏빛 복수는 악몽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텅 빈 식탁, 텅 빈 냉장고, 텅 빈 마음. 잿빛 일상은 핏빛 복수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태주는 출근했고 정희는 홀로 텅 빈 집을 지켰다. 정원은 핏빛 맨드라미 대신 잿빛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정희는 정원을 바라보며 죄책감의 그림자에 짓눌렸다.
핏빛 복수는 정당했을까? 며느리를 죽인 것은 정당했을까? 며느리는 정말 죽어야만 했을까? 핏빛 복수는 정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을까? 텅 빈 마음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잿빛 침묵만이 답을 대신했다. 며느리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슬픔과 혼란, 의욕과 수근거림이 뒤섞인 장례식장. 아들 준영은 넛이 나간 표정으로 빈소를 지켰고 태주는 굳은 얼굴로 조문객을 맞이했다. 정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잿빛 그림자처럼 빈소 한켠에 앉아 있었다. 슬픔도 눈물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다. 텅 빈 감정, 잿빛 심연만이 정희를 짓눌렀다. 장례식장에서 정희는 아들의 눈물을 처음으로 보았다. 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어머니 민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들의 슬픔은 칼날처럼 정희의 심장을 찔렀다. 죄책감은 핏빛 그림자처럼 더욱 짙어졌다. 정희는 아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차갑게 돌아섰다. 잿빛 심연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집안은 텅 비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태주는 서재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고 준영은 회사를 휴직하고 방황했다. 정희는 홀로 텅 빈 집을 지켰다. 잿빛 일상, 핏빛 복수의 대가는 혹독했다. 어느 날 정희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젊은 날의 추억, 빛바랜 사랑의 흔적. 사진 속에는 젊은 태준과 앳된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젊은 날의 설렘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희는 사진과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기억, 빛바랜 사랑의 잔해들이 잿빛 심연 속에서 떠올랐다. 젊은 날의 꿈,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정희는 사진첩을 덮고 낡은 편지를 찢어 불태웠다. 잿빛 심연은 더욱 깊어지고 핏빛 복수의 그림자는 영원히 정희를 올가맬 것이다. 핏빛 꽃잎은 잿빛 재로 쓰러지고 침묵의 정원에는 영원한 침묵만이 남았다. 막장 드라마는 잿빛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